안녕하세요. 저는 딥독 융합논술학원 원장 강민구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는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딥독 융합논술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교원이라는 회사에서 아이들 책 만드는 일을 6년, 7년 그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무동학교라는 문과 그리고 예체능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때 정말 여실히 깨닫고 이런 꿈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갖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딥독 융합논술학원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불확실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고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 수중에 퇴직금 해서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만약에 퇴직금을 다 쓰면 내가 제 발로 알아서 다른 회사 취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마음대로 퇴사를 하고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돈을 최대한 아껴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책상 6개를 놓고 거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저희 집에 살기 때문에 칸다라는 고양이가 살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아이들 수업할 때 저는 방해가 될까봐 방에 가둬두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너무 방 안에 있는 걸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좋다고 해서 칸다가 자유롭게 아이들 수업할 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책상 위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글 쓰는 걸 감시도 하고 아이들이 칸다 쓰다듬기도 하고 하는 추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고 처음에 공부방 시작했을 때 3달 동안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는 요령도 없고 그래서 상담 오신 학부모님들을 약간 압박 면접처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치 구직자 면접을 보듯이 평상시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건 뭐였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글쓰기 기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철학들을 계속 묻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책 한 권을 가지고 4주 동안 읽는 수업을 제가 기획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아니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독서논술학원을 보내는데 한 달에 한 권을 읽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은 정말 한 명도 등록을 시키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를 알아보는 한 명만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반드시 그 아이를 변화시킬 거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나타났고 그 가정이 나타난 후에 3달도 되지 않아서 30몇 명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이 정확하게 일관 학원이 개원이 된 날이고요. 정확하게 제가 공부방 수업이 시작이 된 건 2019년 1월이니까 사실상 8개월 정도 만에 학원으로 이제 확장할 결심을 한 거죠. 근데 그 확장하게 된 계기도 참 재밌는 게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자리가 없어서 동생이나 아니면 이제 위에 형제들 수업들을 반 개설을 못 하다 보니까 한 학부모님께서 근처에 공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보고 이제 덜컥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돈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할 돈도 없었고 정말 최소한으로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실에는 원래 에어컨이 없는 걸로 제가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분이 그걸 굉장히 불쌍히 여기셔서 에어컨을 주셨습니다. 이관은 2024년 2월에 계약을 했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4월 정도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원장님이시죠. 이규영 선생님께서 이관으로 옮겨와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느라 또 2달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도 좀 비슷했는데요. 저희가 대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부동산 정보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에게 계약하셨냐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던 중에
이 공간을 찾게 됐습니다. 딥독에 공감을 하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들이 진정성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학원들은 참 많지만 저희처럼 그걸 또 삶에 어떻게든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단지 책을 읽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던져주는 그 자신만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자신만의 메시지를 단단히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글을 쓸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항상 반대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던져주는 주입하는 정보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타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수고롭고 비효율적인 그런 구조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 오브 댐이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딥독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저희만의 확고한 가치관 그리고 교육관, 색깔 이런 것들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길 수 있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런 전략들은 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동료 원장님들이 저에게 참 바보 같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딥독에 정말 글쓰기 대회나 이런 수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글쓰기 수상 내역에 대해서 학원을 홍보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글을 가르치는 목적과 이유가 그런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그걸 바라고 오시는 가정들, 아이들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고 또한 저는 거짓 속임? 그런 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만 주면 실어주는 어떤 기사라든지 돈만 주면 학원에 와서 찍어주는 그런 방송이라든지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기만하는 그런 거짓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 모든 교육의 편판과 가치는 직접 이걸 경험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실 미래의 학부모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과 신뢰 이걸 원칙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성장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꿈꾸지만 저희도 물론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목표는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안학교가 됐던 대학교가 됐던 저희들은 지금 이 교육의 구조들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아이들의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죽도록 공부해서 죽도록 평범해지는 교육을 끝내자인데요. 저희 학원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토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잘 발현하고 각 사회에서 뾰족한 송곳이 되어서 혁신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 분야로 계획들을 추진 중인데요. 일단 저희는 다양한 아이들에게 책 읽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읽기 그리고 글쓰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책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여기는데요. 책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기분 좋아지는 책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책 이런 책들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사업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딥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여러 관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여러 지역에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는 모두 직영으로 넓혀갈 생각이고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 이 철학에 공감하고 정말 모든 삶을 이 곳에 걸고 있는 이 선생님들을 각 관의 관리자로 키워서 여러 지역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교육들을 전파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딥독이란 숙명이고 사명이다. 저는 죽는 날 전까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어서도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건강관리를 잘 해서 죽는 날 전까지 이 일을 하다가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좀 갑자기 울컥하는데 거의 7년? 이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무엇인가에 쓰여있던 사람처럼 달려왔던 것 같아요. 모두가 바보라고 하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비웃는 와중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만 잘 되고 누군가만 잘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함께하는 만나는 그런 모든 가정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 이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남들과 다른 색깔을 가지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끝나기 전에 빠진 거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울어봐도 괜찮나?